미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니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니 주간 뉴스를 전해드리는 KTV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4월 셋째 주 인니 주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여러 사건과 소식들 중에 주목해야 할 뉴스를 시청자께 전달해 드리는 위클리 스포트라이트 시간입니다. 인니 정치권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리셔플을 단행할 것이라고 했지만은 6개월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개각은 오리무중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개각을 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작년에 판당에 장관 자리 하나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판당을 까이하에 끌어들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관 자리 하나를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째나 말루크 등 지방 출장만 다니고 이번엔 유럽 순방까지 나갔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정치권의 주문을 피해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일 크게 부상하는 것이 자카르타 북부 해안가 간척사업 부정부패 연루 사건의 파장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엔 아혹 현 시장이 서 있고요. 그 주변엔 각 정당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시의회 의원들은 아혹 시장이 간척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벌루이 장려촌 무허가 건물을 철거했고요. 순다클라파 항 근처에 있는 무허가 판자촌까지 일제히 철거했다는 구도를 짜고 있는 겁니다. 또 베페카 감사원과 아혹 시장은 숨보르 와라스 암센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NJOP 정부 고시가보다 몇 배 비싸게 매입해 줬다고 하는 의혹을 놓고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조코이 대통령은 산적한 국내 문제를 그대로 놔둔 채 지난 17일 아침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첫 방문 국가로 독일, 그 다음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순으로 전 유럽 국가 정상들과 회담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림공항 대통령 전용기 앞에서 유습 갈라 부통령과 루훗 반자이탄 정치안보 장관이 번갈아 가면서 상당히 장시간 동안 뭔가 신중한 이야기를 대통령과 나눴다고 하는 겁니다. 대략 내각 리셔플 문제를 나눴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카르타 아혹 시장이 12시간 이상 카페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카르타 북부 해안가 간척사업 허가 관련해서 거액의 뇌물수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아혹 자카르타 시장이 이번에 숨보르 와라스 암병원 부지 매입 과정에서 땅값을 턱없이 부풀려 샀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NGOP라고 하는 정부 고시가보다 몇 배 더 비싸게 부지를 매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혹 시장은 파나마 페이퍼스의 조세 회피를 한 바 있는 베페카 감독원장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자카르타 북부 해안가에 건설하려던 맘모스 간척지 주택개발 사업은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혹 시장은 수하르토 대통령 때 법령을 기준으로 허가를 해줬다고 발뺌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있지 않고 어떤 허가를 받았고 어떤 허가를 받지 못했는지, 그러면서도 간척지 개발공사 허가를 내주고 받으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간척 사업은 아홉 시장과 카페가의 조사에 따라서 크게 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도 교통수단의 발달이 자바섬을 달리는 철도변에 있는 도시들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인도네시아는 그런 것이 아직도 기삿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바 철도는 제일 먼저 쯔러번과 뜨갈 권역에서 러탄 가공과 같은 수공업과 관광산업의 발달이 기대되고요. 뻑갈렁완이라든지 스마랑 권역은 바틱 산업과 봉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라바야와 모조코르토 권역은 농수산물 가공 산업과 가스전 개발 등의 산업이 크게 발달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경찰도 일부 고속도로 구간이긴 하지만 과속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스피드건을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자카르타 시내에서 수카르노 하타 공항으로 나가는 공항고속도로에 스피드건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스피드건은 아침 7시부터 제한속도 이상 달리는 과속 차량을 향해서 쏘게 되는데, 일단 과속으로 기록된 차량은 공항 톨게이트 앞에 대기 중인 경찰이 잡아서 벌칙금을 물리거나 훈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위클리 스포트라이트였는데요. 다음엔 여러 단신들을 모아 정리해드리는 다이내믹 인이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에 이어서 에콰도르까지 7m 이상의 강진이 발생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산사태와 홍수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따름강 상류인 반둥시 인근 마을은 도로가 깊게 침수되고요. 끊기거나 집이 무너지는 등 속수무책으로 크고 작은 자연재해에 계속 당하고만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카페가는 서부자바 검찰지청 소속 검사 2명과 오장이라고 하는 수방 군수를 현장에서 구속했다고 합니다. BPJS라고 하는 국민건강보험금을 검찰과 짜고 군수가 가로챈 사건에 걸린 겁니다. 부정부패범을 잡아야 하는 검찰은 물론 군수까지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인도네시아의 부패 한계인지 모를 정도로 인도네시아는 총체적 부정부패에 빠졌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단위까지 조직되어 있는 팀포라, 즉 외국인 감독반을 면이라든지 리 단위까지 확대 조직해서 외국인을 감독하겠다고 합니다. 2016년 1월부터 MEA라고 하는 아세안 국가 간 경제 통합이 실시된 이후에 많은 외국인들이 작은 마을까지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 외국인들은 인도네시아 전통을 파괴할 수도 있고요. 테러라든지 마약 거래 조직과 관계되고 인신매매라든지 불법 어로 혹은 불법 탄광 개발, 심지어는 전통시장까지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북부 스마트라 니아스 지방세무서 공무원 2명이 공무 수행 중에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세금 징수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첫 세무공무원 살해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즉각적인 범인 체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경찰이라든지 검찰이 동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 부동산법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가격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 상속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연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NGOP 고시가를 최저가로 해서 총 12개 등급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카르타의 경우 집 한 채당 가격이 100억 루피아가 될 수 있지만은 슬라웨시의 경우는 최저 20억 루피아가 되고 자카르타 아파트의 경우는
최저 50억 루피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소유 기간은 최초 30년인데요. 다시 20년을 연장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30년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합치면은 70년은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데완 퍼르와킬란 다에라, 즉 인도네시아 지방의회가 개회를 하자마자 DPD 본회의장은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동북 칼리만탄 출신 DPD 의원 외 다수 의원들이 이르만 구스만 DPD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먼저 채택하자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회기에서 DPD 의장 임기를 현 5년에서 2년 반으로 결의한 바 있는데 그 결의를 의장이 무시했기 때문에 이번에 DPD 의장을 탄핵해 버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경찰 조직상에 보면요, 덴수스라고 하는 특수 테러범 소탕 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시어노라고 하는 청년 한 명을 테러범으로 몰아서 죽였다는 의혹에 휩싸여서 사회적 인권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어노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차 안에서 경찰과 다투다가 그만 사망한 것이라고 사망 원인을 공식 발표한 바 있는데요. 실제 부검을 해보니까 전혀 정한 흔적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경찰청장은 일부 경찰의 잘못을 시인하고요. 88 부대장에게는 반드시 테러범 검거 시라 하더라도 SOP를 지켜가면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이내믹인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박예지 아나운서의 잘란잘란 인니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란잘란 인니의 박예지입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스트로베리 카페라는 곳인데요. 정말 특이하고 이색 카페로 손꼽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안에 구경 가보실게요. 잘란잘란. 특별하긴 특별한지 카페에는 손님들이 와글와글, 마치 정원에 들어선 것 같은데요. Saya suka banget sama buah strawberry. Emang dari kecil strawberry mania lah. Jadi mau makan apapun, mau cemilan, mau permen, mau biskuit, mau roti, semua rasanya strawberry. Jadi kenapa nggak saya buat strawberry cafe gitu? Semuanya temanya strawberry, makanan, minuman, dessert semuanya temanya strawberry. 수다도 떨고 식사도 하고 게임까지 즐길 수 있는 이곳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방문하는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Saya suka emang eksperimen gitu, jadi ngacik ini, dan saya ingin menyajikan suatu unsur uniknya gitu. Jadi saya nggak hanya menyajikan enak atau makanan minuman enak aja, tapi saya juga menambahkan ada unsur uniknya. Jadi tampilannya, penyajiannya, ada show-nya. 주문한 식사가 나오기 전 손님들은 게임에 흠뻑 빠져 있는데요. 와! 이곳에 무려 1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판매되기도 하는데요. 직원들이 게임 방식을 또 친절하게 직접 시연해주기도 하고요. 대통령궁으로부터 시그니처 음료를 주문받아 매해 대통령 표창상도 받은 이곳.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인 친구가 있을 경우 미리 연락만 주면 이렇게 멋진 생일 파티까지 무료로 진행해준다고 하는데요. 게임 이용료도 공짜, 생일 파티도 공짜. 사장님, 남는 게 있긴 한가요? Cafe Strawberry itu menarik, jadi bisa sama teman-teman tuh bisa cerita-cerita, foto-foto, makanan juga menarik-menarik, rasanya juga enak, recommended deh. Pelayanannya juga bagus, tempatnya seru, gamenya juga seru, pokoknya wajib untuk ke Cafe Strawberry.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먹방 시간이죠. 오늘의 첫 번째 메뉴는 이곳의 특별 메뉴, 바로 스트로베리 스파게티입니다.
네, 여러분, 저 이제 카페에 앉아서 여기에 이색 요리를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비주얼 좀 보세요. 네, 카페 이름답게 스트로베리 스파게티가 여기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인도네시아에서 그 흔한 나시고랭인데 나시고랭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와, 대박이죠. 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희 사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Jadi ini ingredients-nya bagaimana, bisa tahu? Ini pakai saus strawberry. Oh, Jadi saus strawberry-nya kita jus, kita blender, terus kita pakai Italian sauce, kita mix, kita gabungin dan kita masak. 이 딸기 스파게티의 맛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달 것 같지만 전혀 달지 않고요. 알리오 올리오의 담백함은 살리고 딸기의 상큼함으로 느끼함을 잡아주는 그 맛. 먹고 또 먹고 따봉. 와, 진짜 스트로베리 카페에서 메뉴 진짜 많이 먹었는데요. 또 있대요. 유니크한 메뉴. 그 다음 메뉴는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짜잔! 이름하여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빙수. 와, 정말 상큼해 보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랍니다. 바로 딸기 초콜릿 퐁듀까지 거꾸로 뒤집은 컵에 특제 초콜릿 소스를 붓고 불을 붙여주면 짜잔! 예술이 탄생했습니다. 그릇 하나에 얹어놓은 딸기와 과자 위에 폭포가 떨어지듯 초콜릿 소스가 주르르. Halo, nah ini kita lagi buat es krim kubuyan. Nah ini kita pakai soft es krim. Nah di dalamnya itu udah ada brownies, ada crispy cornflake, ada Milonya, dan di dalam juga ada bubble-bubblenya. Jadi ada isinya banyak. Nah terus kita nanti kita hias dulu. Nanti kita tabur pakai Oreo yang sudah ditumbuk halus. Nanti kita tabur. Terus ada biskuit, terus nanti biskuitnya kita hias ada tulisan LIP gitu. Nah ini yang paling uniknya adalah penyajiannya, kita menggunakan peti tengkorak. 집에 가기 전 셀카 한 장 SNS에 올리면 선물 주는 프로모 놓칠 수 없겠죠? 짜잔! 전 이걸로 골랐어요. 네, 오늘 배도 가득 채우고 스트로베리 카페에서 이렇게 프로모션까지 준비해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기프트도 받아가고요. 오늘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도 꼭 한번 놀러오세요. 스트로베리 카페 환영합니다. 잘란잘란! 인도네시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이프 앤 인포 시간입니다. 북한 식당 지배인 1명과 여종업원 12명이 집단 탈출한 사건을 두고 북한 정부가 중국과 한국에 항의하는 형식의 짧은 외신이 인도네시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북한 식당은 자카르타에도 아직까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 간다리아 북한 식당이 문을 닫는 바람에 이제는 클라파가 등 한 곳만 남았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이 강력한 제재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 자카르타 한인들도 북한 식당 출입을 자제하면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 불법 식품이 넘쳐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식품은 MEA라고 하는 아세안 국가 간 자유무역 시대를 맞아서 허술하기 그지없는 인도네시아 세관을 몰래 통과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류도 참으로 많은데요. 대부분 BPOM이라고 하는 식약청 허가를 득하지 못한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김이라든지 라면 등 한국 식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흔한 야자, 즉 클라파 수급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엘니뇨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면서 야자 열매 생산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말레이시아라든지 태국, 그리고 동남아 일부 국가들도 야자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나라들은 인도네시아산 야자를 수입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야자 한 개에 9,000루피아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파푸아 항구에서도 직접 컨테이너 화물의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파푸아 대중국 수출품이라고 한다면 단지 머르바우라고 하는 나무를 제재한 목재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제재목은 반드시 자카르타라든지 수라바야를 거쳐서 수출을 했기 때문에 40피트 한 개당 운송비가 300에서 600달러나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직접 파푸아에서 수출을 하게 되면요, 그만큼 운송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밀반출을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자카르타 인근에 있는 노천 온천 중에 하나인 구능 반짜르 지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가려면은 센툴시티 안쪽에 위치한 정글랜드 유원지 정문 옆에 작은 길을 따라 올라가면 다다를 수 있는 곳입니다. 구능 반짜르는 소나무 숲이 우거져서 신선한 맛을 더해주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 뜨거운 노천 온천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카르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곳으로 올라가는 입구 왼쪽에 보면은 우리나라 산림청이 지원해주고 있는 센툴 에코 에듀케이션 투어리즘 포레스트 센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